네, 디코드 함수죠? 네, 디코드 함수를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시면. 네, 여기서 디코드 함수 만들어 볼게요. DNO가 있고요. DNO에서 디코드 하고요. DNO. 그래서 10번이 회계부, 20번이 연구소, 30번이 판매부, 40번이 운영부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위에 있는 조건에 따라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대상 컬럼이 나오고 조건이 나오는데 얘가 대상 컬럼이 조건에 맞으면 결과 1, 대상 컬럼이 조건 2에 맞으면 결과 2, 저것도 아니면 기본 결과. 이렇게 하면 만든다고 했죠. 이게 이제 if, else if, 그 다음에 else 이 형태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DNO에 10번이 맞으면 위에서 회계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회계부 하시면 되고요. 20번 맞으면 연구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30번 맞으면 판매부 적어주시면 되고요. 40번 맞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운영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마지막에 디폴트 이렇게 적겠습니다. 디폴트. 그래서 여기 좀 많이 길죠? 많이 길면 별명을 붙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별칭 구성명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플로이 테이블에는 회계부, 연구소 이런 부설명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식으로 이 코드를 이용해서 일종의 조건문이죠. 조건문 형태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급 SQL 개발자들은 보통 이 코드나 뭐 이런 조건문을 많이 사용해서 데이터 조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도 많이 했고요. 됐죠? 근데 여기 이제 옛날식 표현이고 옛날식 감수고 디코드하고 똑같은 조건문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게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았는지 오라클에서 요거 말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건문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버전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기능은 이름이 뭐냐면 이 코드가 아니고 같은 조건문을 표시하는 case when이라는 사용법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걸로 요걸 한번 볼게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강요할 생각은 없고 디코드 계속 쓰셔도 돼요. 아직도 잘 됩니다. 지금도 잘 되죠. 이게 버전 18C 버전인데도 잘 되죠. 근데 이제 새로운 문법이 언제 나왔더라? 오라클 11 버전인가요? 그때 아마 나왔을 거예요. 신기능으로 해가지고 나왔어요. 한참 전에 나왔죠. 그래서 디코드를 대체하는 기능이지만 둘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발자들이 잘 안 바꾸거든요. 자기가 썼던 그 함수들을 또 배우려면 또 이제 시간을 들여야 되니까 비슷하면 잘 안 바꿉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옛날에는 디코드 조건식을 썼는데 이제 11 버전부터 신기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웬이라는 문법이 나왔고요. 이것도 이제 조건식이고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사용법이 약간 틀려집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페이지 웬으로 붙여볼게요. 페이지 연구소, 판매부 연구소를 그대로 페이지 웬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밑으로 옮겨놓고 페이지 왼으로 꽂혀보도록 할게요. 그거까지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디코드 대신에 페이지 왼 이렇게 써주고요. 가로가 이제 안 들어갑니다. 가로가 안 들어가고요. 귀찮으니까 이거 다 치우고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왼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이제 디에노가 아까는 쉼표로 구분했죠? 쉼표로 구분했죠. 디에노가 바로 이제 비교를 합니다. 0으로 0이면 된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페이지는 한 번만 쓰고요. 그 다음부터 when만 쓰시면 돼요. when 얘가 디에노가 equal 20이면 연구소 그 다음에 when 디에노가 계속 쭉쭉 써주시면 됩니다. 30이면 판매 디에노가 40이면 제일 중에 운영도가 되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마지막에 else를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디폴트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end로 닫습니다. end 이렇게 닫으시면 되고요. 여기 너무 길어서 이제 별명을 하나 붙여볼게요. as 두서명으로 하시면 되면 그래서 어떤 게 편한지는 모르겠는데 디코드를 쓰실 분은 디코드를 쓰시고 페이지웨어를 쓰실 분은 페이지웨어를 쓰시고 약간 직관적이긴 하죠. 페이지와 웹 직관적이긴 한데 코딩이 약간 길어지죠. 그래서 장단점이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에노가 이거는 바로 이렇게 두고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여기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더 직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실행하면 똑같이 나오겠죠. 똑같이 나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디코드를 쓰시든 이걸 쓰시든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게 이제 오라클 내장 끝이다. 끝이군요. 그러면 끝이고 예선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합수를 이용한 문제였습니다. 또 풀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내드릴게요. 내장 함수들. 그래서 내장 함수 정리해놨으니까요. 어제 오늘 정리했으니까 그걸 잘 보시고 사용법을 잘 보시고 예선 문제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돌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이게 어디로 가는데요? 디코드 DN55 DN55 프로 키보드가 적절한 위치에 없습니다. 포지션이 없습니다. X 두 개. X 두 개.
그죠, 그죠. 여기 함수입니다. 여기 함수고, 여기 컬럼명이잖아요. 이 컬럼명이 만약에 널이 들어가 있다면 그 널을 전부 0으로 바꿔. 그런 뜻이 포런 함수거든요. 그래서 0이 싹 다 바뀌는 요걸로. 마찬가지로 SLF는 원본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화면에만 살짝 이렇게 바꿔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쓰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봤어요. 네. 이렇게 가지고 여기 이제 함수는 아시죠 이제. 그래서 이게 함수명이고 함수는 항상 소괄호가 나오잖아요. 거의 90%는 소괄호가 나오는 함수인데고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여는 가로 가지고 컨셉트. 그래서 여기 함수가 적용돼서 얘가 문자가 숫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포맷을 맞춰주는 거예요. 포맷이 지금 시표가 있잖아요. 원래 숫자에는 시표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시표가 들어갈 수 있게 맞춰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숫자 포맷인데 이게 보시면 숫자 포맷이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숫자 포맷. 그래서 L 쓰시면 오라클에서 통화 기호를 맞춰주고 여기 달러, 원화 붙여주고 안 쓰고 그냥 쓰면 9를 쓰시면 세 자릿수씩 맞춰주고 세 자릿수씩 숫자를 맞춰주고 시표를 넣어주시고 중간에 시표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폼에서 맞춰주면 아마 이게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시표가 들어가면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걸로 넣으신 순간 이제 오라클에서 이게 통합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서 숫자로 표현을 하는 그 연산이 돼요. 숫자로 연산이 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시표가 있으니까 시표 빼면은 문제는 없죠. 문제는 시표가 있으니까 이거를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용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연습 문제를 드릴게요. 그래서 SQL 워크시트를 하나 더 열고요. 열고 연습 문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0304 14 해서 이걸 4장 합쳐 연습 문제. 펑션 해서 연습 문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죠. 파일로 만들면 됩니다. 파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가 무엇이고 네, 그래서 문제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죠. 1번 문제. 1번, 그래서 서브 STR을 함수를 사용해서 사운드를 입사한 연도와 입사한 달을 출력하세요. 이걸 정리해드리죠. 네, 그래서
입사 연도는 뭐죠? 하이어 데이트죠? 하이어 데이트. 컬럼이 입사일이죠. 하이어 데이트고요. 그래서 하이어 데이터에서 입사한 연도와 입사한 달만 출력하라는 거죠. 하이어 데이터 두 개를 이용해서 문자를 자르기를 쓰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자르기 하는 함수에 살고 밑에 있죠? 네, 서브 STR의 인덱스 위치, 잘라낼 개수 이런 식으로 잘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컬럼이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여기 읽어봅니다. 그 전에 어제 했던 서브 STR 함수를 하나 찾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 세 문제 드릴게요. 2번. 서브 STR 함수는 4월에 입사한 사원을 출력하세요. 이것도 이제 입사 컬럼인 거죠. 하이어 데이트죠. 아니면 데이트에서 사원을 출력하는 문제가 되고 3번. 모든 함수를 사용해서 사원 번호가 짝수인 사람만 출력하세요. 이것도 사원 번호는 이게 ENO죠? ENO가 이렇게 되고요. 대상 테이블은 전부 이끌어요. 사원 테이블은 이끌어요.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보내드릴게요. 세 문제 보러 시작해. 어려우면 빨리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보고. 네, 보내드릴게요. 어제 오늘 함수를 한번 뒤져보시고 서브 STR 한번 뒤져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온라인 수업을 지금 계속 병행하고 있으신가요? 어디까지예요? 그게? 한 달짜리는? 단 기간만큼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요? 권장사항은 빨리 미리 들어. 아, 그래요? 마지막 차는 뭐 이상하던데요? 그 부분 잘 몰라가지고. 이거 같이 병행하기 힘드실 건데. 그렇구나.
네, 일단 1번만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1번이 풀이되면 2번도 비슷하게 하시면 되니까 1번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서브 STR의 파이어 데이트죠? 파이어 데이트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문자를 잘라서 입사한 연도하고 입사한 달만 출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자르기가 어떻게 되냐면 컬럼명의 인덱스 위치 잘라낼 개수 요거를 이용해서 잘라내면 됩니다. 어떻게 잘라내면 될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일단 원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있죠? 파이어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게 연도가 되는 거고, 그죠? 얘가 연도죠. 그 다음에 다른 뭐죠? 얘입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를 연도 자르시려면 1번을 주셔야 되고 2개를 잘라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달을 자르시려면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4번부터 시작해서 2개를 자르셔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잘라야지 연도와 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잘 보시고 한번 잘라볼게요. 그래서 서브 str 이렇게 하시고 파이어 데이트 하시고 1번부터 시작해서 2개를 자르겠다. 그래서 이게 연도가 연도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달은 어떻게 되죠? 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작 위치가 4부터죠. 4부터 해서 2개를 자르겠다. 이게 달이죠. 그래서 이게 얘가 달이 되겠습니다. 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브 STR은 이런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조건절에다 쓰셔야 됩니다. 조건절. 요거는 지금 셀렉트절에 요거는 셀렉트절에 썼죠. 셀렉트절에 이번 문제는 힌트를 드리자면 힌트 드리면 서브 STR을 어디에 쓰냐면 조건절에 쓰시면 조건절에 조건절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1번 문제는 여기 보시면 돼요. 1번 문제 문제 푼거 보내드릴게요. 2번, 3번 또 한번 1번 문제를 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자의 자르기 호수가 서브 STR 한번 대답을 키워드가 없다는데 저기 주소가 앞에 콤마 같은데 서브 STR 앞에 서브 STR 앞에 실수 이렇게 하고 파이어 데이터가 틀렸네요. 거기 제일 앞에 파이어 데이터 일단 파이어 데이터 영문 철자
네, 이거 형태만, 이거는 형태만 알려드리면, 이거 저번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예, 인플로 요까지는 맞고요. 외어절에 서브 STR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영사로 잘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서브 STR에 뭔가 조건을 줘서 얘가 영사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나오고 4월에 입사한 사람이 나오고. 어떻게 잘라야 영사가 나올지 하이어 데이터를 한번 잘 보시고 영사를 자르면 어떻게 영사가 나오는지 한번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른 애들 중에서 영사인 애들만 뽑아내면 이제 4월에 일단 사람이죠? 네, 위에 거 보시면 되겠네요. 다리 이렇게 잘리거든요. 그죠? 다리 이렇게 잘리니까 그냥 여기 위에 있네. 다리 이렇게 잘리니까 4월에 입사하려면 발로 잘라놓고 영사로 비교를 해서 같은 것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쵸, 거의 아마 자동 형변이 됐을 거야. 그래서 상관없을 겁니다. 아까처럼 이게 이제 날짜형인데 날짜형일 경우 오른쪽에 문자를 주면 오라클에서 자동 형변을 시키게 있어요. 숫자도 형변을 시키고 그럼 자동. 여기 뭐가 문제가 자동으로 예, 자동으로 형변을 시켜주고 정확하게 하려면 날짜 형태로 맞추는 게 제일 좋은데 어차피 자동 형변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법이 약간 틀렸는데요. 함수 사용법이 약간 틀렸습니다. 서브 SQL 함수 사용법이 이렇게 되죠. 이게 컬럼명 나오고 인덱스 위치 나오고 마지막에 잘라낼 개수가 들어요. 개수 숫자가 들어요. 잘라낼 개수 몇 개 자를지 요거 넣으셔야 돼요. 그죠? 잘라낼 개수는 숫자죠. 숫자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인덱스 위치 배열 아시죠? 배열 인덱스 위치 이거 비슷하고요. 대신에 이제 1부터 시작하죠. 배열의 인덱스 위치를 선택하시면 되고 거기서부터 몇 개 자를 거냐 요거 숫자가 나와요. 숫자. 네, 그래서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서브 STR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4월에 입사한 4월을 출력하세요 되어 있으니까요. 이 왼편에 일단 달을 잘라내야 됩니다. 달을. 그래서 하이어 데이트는 이건 연도와 달이 다 들어가 있죠. 보시면 하이어 데이트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연도, 달, 일입니다. 그래서 달만 잘라서 이 달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싹 잘라가지고 이 중에서 4월 04일에만 뽑아내겠다. 요 중에서 04일에만 뽑아내겠다. 요 의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U자로 싹 잘라가지고 04일에만 뽑아내겠다. 요 의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이렇게 자르면 달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달 해놨죠? 이렇게 자르면 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입사일 컬럼인데 4번부터 왜 4번이라고 했죠? 4번부터 데이터를 보시면 얘가 1, 2, 3, 4 4번부터 몇 개 자른다고요? 문자를 2개 자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개 자르시면 4번부터 2개 자르면 얘가 달이죠. 얘가 달입니다. 월이고요.
그것들 중에서 공사인에만 뽑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자동 선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둘 다 어쨌든 결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됐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브 SPR을 이용한 문제였습니다. 한번 문제 볼게요. 2번, 3번 풀어볼게요. 요거는 자바나 자바스크립트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문제인데, 짝수는 2로 나눴을 때 0으로 나눠 떨어지면 짝수잖아요. 그죠? 예, 요거, 그죠? 짝수는 뭐죠? 짝수 2로 나눠서 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짝수입니다. 그죠? 예, 이게 짝수입니다. 이거는 뭐 많이 했죠? SQL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 모드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from employee 그래서 모드 함수가 나머지 함수입니다.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모드 하시고요. 예. 어떤 컬럼이죠? 사원번호를 넣어서 얘가 2로 나눴을 때 나눴을 때 얘가 0이 되면 짝수가 되는 거죠. 그죠? 모드 안에 넣어서 사원 컬럼이죠. 컬럼에 2로 나눴을 때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 값이 0이 되면 짝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SQL에서는 짝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모두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바랑 자바스크립트 계속 틀리죠.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는 퍼센트라고 해서 연산자가 있었는데 SQL은 연산자가 없죠. 함수를 이용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모드는 사용법이 이렇게 되죠. 컬럼명 하고 숫자 이렇게 해서 나눌 숫자 이렇게 해서 리턴 값이 나온다고 했죠. 리턴 뭐가 나오죠? 나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나온 나머지가 0이면 0인 것만 뽑아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눈 나머지가 0인 애만 뽑아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볼까요? 짝수만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되죠. 이 애노가 사원번호죠? 여기 짝수 맞네? 네, 풀 수 없죠? 네, 다 짝수죠. 끝에 자리만 다 보시면 됩니다. 다 짝수예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문제 또 전제를 드리도록 하고 한 바퀴 넣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처음 보시죠? 예. 이때까지 연산자를 이용하는 짝수도 꼴수 많이 했는데 SQL에서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네, 만드시는 분 얘기해 주시고 네. 요거는 처음에 하시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셀렉트절에서 찍어주는 거는 뭐냐면 일종의 화면을 출력하는 거 화면을 출력하는 부분이고 얘는 조건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조건이 걸리는 게 아니고 무조건 전체 출력 조건이 안 걸려있으면 조건이 안 걸려있죠. 그러면 요거를 그냥 데이터 있는 곳에서 데이터가 10건 있다면 10건 있는 곳에서 10건을 나머지 연산해서 다 보여주는 거고 셀렉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건을 걸어주는 문법이 하나 나와요. 조건을 걸어주는 사용법이 뭐냐면 다시 들어가면 조건을 걸어주고 싶으면 웨어를 씁니다. 그래서 웨어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전체 데이터 건수가 10건이라는 10건 조건을 걸면 거기서 10건에서 줄어들어요.
건이 나올 수도 있고 2건이 나올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0 사이에만 뽑아라 했으니까 10건, 만약 10건이 있다고 치면 10건 중에서 한 건만 나오겠죠. 영사가 한 건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에다가 요거를 걸어주는 다른 의미는 뭐냐면 전체 데이터에서 몇 건만 뽑아내고 싶다. 요렇게 보통 걸어주고 계시네요. 근데 이제 몇 건만 뽑아내고 싶은데 어떤 사람? 이 4월 달에 입사한 사람만 뽑아내고 싶다. 그래서 한 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브 STR 요 상황에서는 4월에 입사한 사원을 출력을 하는데 4월에 입사한 사원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요 서브 STR을 이용해서 사용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10건을 다 뽑는 게 아니라 몇 건만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건제를 쓰는 거죠. 얘는 전체 다 뽑는 거. 얘는 조건이 없으면 전체 다 뽑는 거. 여기 보시면 건수가 똑같을 거예요. 여기 실행해 보십시오. 비열될 건이죠. 원본 데이터. 이거 열렸다. 원본 데이터 열렸다. 똑같죠? 네, 똑같으면 셀렉트 자리에 그대로 쓰는 거죠. 셀렉트를 써서 그냥 그대로 이제 화면에 보이는 형태만 바꿔주는 거고, 여기 웨어즈를 쓰는 거는 10건 중에서, 14건 중에서 몇 건만 뽑아내고 싶을 때 쓰거든요. 지금 현재는 4월에 입사한 사람만 뽑아내야 되니까 몇 건만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서브 SQL 여기를 쓰는